안녕하세요. 오늘은 멋지고 아름다운 데이터 시각화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각화 결과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먼저 여러 동그라미 점들이 많이 있고 그 점들 사이에 선으로 연결된 걸로 봐서 연결망 시각화인 게 틀림없죠. 그런데 단순히 연결망 시각화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각 점들은 사실 서울 지하철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리적 정보가 담겨서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시각화 결과는 연결망 분석과 지리정보 시각화가 결합되어 있는 결과인 겁니다. 보통은 지리정보 분석하고 연결망 분석이 서로 별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가령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케플러 GL 같은 경우 지리정보에 특화된 온라인 소프트웨어죠. 사용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훌륭한 도구인데 여기서도 분명 다양한 종류의 시각화가 가능하고 특히 이런 아크나 이 라인을 활용하면 연결망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연결망 분석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서 세밀한 분석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연결망 분석에 보통 사용하는 게이피라는 소프트웨어는 연결망 분석은 훌륭하게 이루어지지만 지리정보 분석 쉽지가 않죠.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이 시각화 결과는 바로 게이피에서 지리정보를 결합해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게이피에서도 이런 분석과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게이피는 원래 지리정보 시각화가 어려운데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피에는 플러그인이라는 추가 기능들이 있거든요. 플러그인, 게피 플러그인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게피 플러그인즈라고 처음에 뜹니다. 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게피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많은데 또 종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앞으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레이아웃 선택해서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즉 시각화에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활용하려는 것은 바로 Geo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서치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Geo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시각화가 가능한 거죠. 아까 보여드린 이것과 비슷하죠. 지금은 아무래도 미국 지도의 모양이 나오는 걸로 봐서 미국 지리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지오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이런 설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latitude는 위도에 해당하는 거고 longitude는 경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마 데이터를 준비할 때 위도, 경도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면 이러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도와 경도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그것이 숫자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받아도 되지만 게피를 열고 플러그인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피를 열면 이렇게 뜨겠죠. 여기서 맨 위에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도구를 클릭하시면 도구 아래 플러그인이 뜹니다. 플러그인을 선택하시면 지금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 다운로드, 설치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됨에 가면 여기 Geo 레이아웃이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 일로 들어가서 검색에서 GEO 이렇게만 검색해도 여기 뜨게 됩니다. 지금은 GEO를 넣었더니 지리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3개가 뜹니다. Export Us로 내보내는 거, 또 이건 레이아웃이네요. Map of Countries, 세계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매트기고요. 여기에 Geo 레이아웃이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이 뜰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한 뒤에는 게피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게피를 닫고 다시 여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미리 데이터를 준비해 놨거든요.
서울 지하철, 그러니까 지난번 케플러 GL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용했던 자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른 식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변형을 했어요. 그리고 지오 레이아웃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공개할 테니까 영상 아래에 설명 부분에서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걸 그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게피에서는 노드 파일과 에지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노드 파일에는 id, 레이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지금 아이디와 레이블은 다 전철역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오 레이아웃을 이용하려면 추가적으로 latitude, 위도와 longitude, 경도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하철역과 위도, 경도 정보를 노드 파일에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위도 정보랑 경도 정보, 그리고 지하철역과 관련된 것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에지 파일이죠. 자, 에지 파일은 지난번에 케플러에서 지하철 정보를 어디서 다운받는지 소개해드렸고, 그걸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타겟, 웨이트가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소스는 출발역에 해당하고, 타겟은 도착역에 해당하는 정보고요. 그리고 웨이트는 여기서는 승객 수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노드 파일과 에지 파일이 준비가 되면 이것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파일에 가서 다운로드를 하고 여기 CSV 쉼표로 구분된 값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자, 노드 파일도 다운로드 따로 받고 에지 파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운로드 했다고 전제하고 여기 노드 파일과 에지 파일이 지금 두 개가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게피로 가서 불러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위에 파일에 가서 import 스프레드시트를 누르고 여기서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노드 파일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파일을 불러드리면 자, 노드 테이블로 정확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ID, 레이블, 위도, 경도 다 인식을 했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지금 ID, 레이블, 위도, 경도를 임포트 했다고 떠 있고요. 그리고 여기 W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밀한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마침을 누르고 그럼 우리는 출발역과 도착역이 있는 데이터형이라서 디렉티드를 선택해야 되겠죠. 에지가 중첩되는 것들이 있겠죠. 저는 지금 돈 머지를 택했는데 돈 머지를 택해도 되고 썸을 택해도 됩니다. 겹치는 것들은 합친다는 뜻이겠죠. 현재 워크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OK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노드 파일만 임포트하기 해서 에지 없습니다. 에지가 없기 때문에 선은 없고 점만 있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검은색은 설정된 이 색깔로 바꾸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눌러서 색깔을 좀 회색으로 바꿔줬고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고 에지 파일도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파일로 가서 import 스프레드시트를 하고 이번에는 에지 파일을 선택하고 소스, 타겟, 웨이트를 잘 인식했고 에지 테이블로 인식을 했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웨이트는 숫자로 되어 있고 W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침을 누르고요. 디렉티드는 잘 맞고 자, 패러렐 에지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지 머지 스트래터지를 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선은 합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new workspace를 택하면 안 되고 기존의 node 파일에다가 이걸 합치는 것이라서 append to existing space, 그러니까 기존의 스페이스에 덧붙여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노드 그래프에다가 추가적으로 에지 파일을 덧붙여서 함께 합쳐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들이 생겼죠. 자, 다시 어플라이 눌러서 색깔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는 준비가 돼서 레이아웃만 골라서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통계를 좀 돌려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여기 스태티스틱스가 있으니까 일단 에버리지 디그리를 돌려서 인 디그리, 아웃 디그리 한번 계산하도록 하고요. 네트워크 다이애미터도 한번 해서 니스, 클로스니스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듈레리티도 돌려서 집단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면 5개의 집단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통계는 기본적으로 다 돌렸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레이아웃 선택하면 됩니다. 왼쪽 아래에 레이아웃 부분이 있고요. 여기 Choose Layout 선택하면 기존에 없던 이 Geo 레이아웃이 생겼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Geo 레이아웃 선택하면 아까 봤듯이 똑같은 선택 사항이 뜨게 되죠. 일단 한번 런을 해보죠. 런을 하면 이렇게 뜨네요. 화살표는 굉장히 크게 뜨고 정작 노드는 작게 뜨는데 아마 이 스케일이 지금 1000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스케일을 키워주면 되겠죠. 0을 추가해서 만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해봤더니 만을 하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위도 경도 정보가 없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아래에 쭉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작은 것 같고요. 0을 더 추가해서
10만으로 해볼까요? 이러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예 더 크게 하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시각화만 설정을 통해서 하면 되겠죠. 노드의 크기 왼쪽 위에 어피어런스 탭에서 노드의 크기를 선택하고, 지금은 유니크 모두가 10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랭킹을 선택해서 노드의 크기는 한번 디그리, 그러니까 연결된 정도,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상관없이 연결된 정도로 해서 사이즈를 10에서 200 이렇게 할까요? 20에서 20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약간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150 정도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나온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것은 20, 가장 큰 것은 150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게 나온 것 같고요. 노드의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노드 색깔은 랭킹으로 가서 비트윈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윈리스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사이 중심성이라고 해서 매개, 여기서는 이제 역과 역을 누가 더 잘 이렇게 연결해 주느냐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자, 비트니스를 택하고 색깔을 여기 있는 것 중에 맨 아래에 있는 거, 이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된 것을 하고, 인버트 역전을 시켜서 빨간색이 좀 높은 거, 그리고 파란색이 낮은 거, 중간 노란색은 중간인 것으로 설정을 해서 어플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니까 자, 비트윈리스는 3개 정도의 역에서 상당히 높고요. 참고로 이것은 뭐 전체 지하철 정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각화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현재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시각화한 상태에서 이 역들이 어떤 역인지 한번 볼까요? 아래에 가서 여기 T를 누르면 지하철역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건대입구, 강남역시, 가양,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노드로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지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에지는 선에 해당하는 건데 선 같은 경우는 색깔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랭킹을 가서 에지 파일에는 웨이트가 있었잖아요. 이 웨이트를 선택하고, 웨이트는 승객수라고 했죠. 승객수에 따라서 에지의 색깔이 바뀌게 하는데,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고르고 인버트를 해서 빨간색이 강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비트윈리스는 요 4개의 역이 강했었는데 승객 수만 따지면 강남역이었나요? 강남역과 강변역이 해서 잠실로 가는 그 부분이 가장 승객 수가 많은 걸로 뜨고요. 건대 입구에서 잠실로 가는 것도 많고, 확대해서 보면 또 분명히 나타나겠죠. 네, 이렇게 빨간색이 가장 강한 것이고 노란색도 있고요. 여기도 노란색이 있네요. 역 이름을 표시했고요. 이 역 이름을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노드 사이즈를 선택하면 노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너무 크죠? 좀 작게 줄이면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활용해서요. 네, 이것을 활용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고요. 다시 없애도록 하고, 집단 분석 같은 경우는 이 소집단을 나누는 것이니까 파티션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마줄리어티 클래스를 선택하고, 그러면 5개 집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것을 어플라이 하면 바로 이렇게 5개 집단으로 색깔이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각화는 끝났고요. 프리뷰에 가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리프레시를 하면 시각화가 됐고요. 역시 선이 너무 굵어서 자,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여기 에지, 선에 해당하는 것에서 설정을 바꾸면 되겠죠. 여기 thickness를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0.01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리프레시를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제 좀 나아졌죠. 좀 더 보기 좋게 바뀐 것 같고요.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오버뷰랑 달리 프리뷰에서는 노드의 색깔에 따라서 에지의 색깔이 바뀌는 걸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레이블을 보고 싶으면 노드 레이블스에서 이걸 체크하면 노드 내의 레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노드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프로포셔널 사이즈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선택하지 않고 다시 리프레시하면 모든 노드의 크기가 똑같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또 작아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런 경우는 뭐 여기서 사이즈를 키워주면 이제 레이블이 제대로 보이죠. 레이블은 지우고 백그라운드를 지금 하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은색에 가까운 걸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그 화면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것이고요. 자, 대단하죠? 이제 연결망 시각화 도구인 게피에서도 지리정보를 결합해서 이렇게 멋진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게 됐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